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김연우, 박은채, 윤나경. 윤세려입니다. 시작에 앞서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현재 떠오르고 있는 주제인 만큼 과학과 사회 두 과목 모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을 융합하여 탐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재생에너지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 시간에 배운 통합적 관점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최종 종합하여 결론을 얻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주제에 부합하는 도서로 에너지 비하인드를 선정했습니다. 에너지 비하인드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너지의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책, 또는 현재 발전 중에 있는 여러 에너지들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관점 등에 대하여 폭넓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합적 관점에서 최종 분석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 즉 햇빛, 바람, 비, 조수, 파도, 지열과 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에너지입니다. 보편적인 장점으로는 환경 문제가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고 화석연료와 같은 자원 고갈에 염려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 수력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태양열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조력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발전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력발전입니다. 흐르는 물에 의해 회전하는 터빈, 즉 수차를 이용하여 교류발전기를 작동시켜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로 하천이나 호수에 인위적으로 댐을 설치하여 상류의 물을 막은 후 수문을 제어하고 물을 하류로 세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흐르는 통로에 수차를 설치하여 수력을 이용한 교류발전기를 작동시켜 교류 전류를 획득합니다. 얻은 전기는 다시 변압기를 통해 고전압으로 변환된 후 송전선을 통해 교류발전기를 작동시키고 교류를 얻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 전력의 수요에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발전 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가진 발전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댐, 수력발전소가 유리한 땅이 이미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력발전소를 짓기 어렵습니다. 발전량은 강수량이 좌우될 수 있어서 강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발전이 불가합니다. 해양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반도체가 빛을 받았을 때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정비 요소가 적고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풍력 발전의 4배, 바이오매스의 20배로 매우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날씨에 따른 출력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면 흐린 날, 비 오는 날 등 날씨에 따라 효율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열 발전입니다. 태양이 뿜어내는 열을 이용하여 얻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원리로는 지별판을 통해 태양빛을 흡수시켜 그 열을 이용하여 난방이나 온수 등의 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태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에너지이며 태양이 있는 한 무한한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기후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밀도가 낮은 편이며 열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인 겨울엔 태양열의 효율이 가장 낮고 태양열의 효율이 높은 여름엔 난방이나 온수 등 열에너지의 활용이 적어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힘듭니다. 네 번째로는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것으로 바람이 풍차 날개를 돌리면 날개는 발전기라는 전기 발생 장치에 연결되고 전기를 생산하여 생산된 전기는 바로 사용하거나 전기를 보내는 전송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집니다. 장점으로는 면적당 출력이 높습니다. 태양광 발전과 비교해서 풍력 발전은 접지 면적에 대한 발전량을 크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발전 설비로 환경 오염 저감에 유리합니다. 단점은 설치 지역에 제한이 있고 일정 이상의 풍속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안정적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5번째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라고도 불리는 바이오 에너지는 여러 식자재나 음식물 쓰레기, 축산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바이오매스의 자원을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살아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의 유기물 양을 의미합니다. 유기성 폐기물은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분해되어지는 혐기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에는 바이오 알코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가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의 위험이 적습니다. 두 번째,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공해물질의 배출량이 훨씬 적습니다. 세 번째, 저장이 간편하고 난방이나 수송용 원료의 형태로 생산이 가능해 에너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바이오매스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식용식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원료를 재배할 넓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량의 지역적 차이가 큽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산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6번째로는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각종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 처리하여 생산한 에너지입니다. 주로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이 가스와 소각, 열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생산에 이용됩니다. 폐기물 에너지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 문제가 감소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변형이 가능하므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폐기물 에너지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로 동물체가 주된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생시설 및 다양한 처리 기술이 요구되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소각 시에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생산과 보관 시에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 물질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7번째로는 조력 에너지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조력 현상으로 인해 해면 높이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저수지로 들어온 조수로 터빈을 작동시켜 발전하는 방식이므로 조력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조력 에너지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고갈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두 번째, 외력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정한 주기성을 가져 안정적입니다. 네 번째, 방파제를 용로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상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력 에너지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설치 비용이 비쌉니다. 두 번째, 특수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갯벌 훼손 및 어류량 감소 등 환경 파괴에 입지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별 재생에너지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가격 하락과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 전체 1차 에너지 대비 4.66%의 보급량마저도 폐기물과 수력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실제적 보급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 기준 OECD에서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2.3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과거 2013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생산 비중 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0.97%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3020 정책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위한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을 20%까지 증가시킬 것을 약속했는데요. 석탄과 원전에 대한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미국 소비자의 66%는 신재생 에너지가 20%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75% 신재생 에너지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바이든 미국의 그린하우스 에미션은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화 역시 목표입니다. 미국 내 태양광 설치 비중은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중 가정 및 유틸리티 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설치된 태양광 가정형 패널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가 약 800만 개를 설치하여 1위, 2위는 텍사스, 3위는 노스캐롤라이나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 태양광 패널의 설치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영국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에너지 정책이 3대 목표인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 공급 안전성, 수용 가능한 에너지 가격을 바탕으로 30년까지 원전의 3분의 1을 폐쇄하고 3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46%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스웨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자연환경이 화석연료 생산에는 불리합니다. 유전은 아예 없어서 석유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1970년대 초반부터 전력 수요의 80%를 수력으로 공급했습니다. 최근에는 수송용 바이오 연료의 사용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에는 풍력 발전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스웨덴은 전기 수요의 절반가량을 수력으로 3분의 1가량은 원자력으로 나머지는 풍력과 바이오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의 상황입니다. 호주는 광대한 땅에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물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도 매우 풍부하고 석탄 자원을 전기 생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자국의 석탄과 천연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탄소 배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천연가스가 절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풍력 설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는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도 대규모로 보급되었지만 의미 있는 발전량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관점입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산업 발달로 화석연료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화석연료 고갈 위험이 커졌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도 이에 한몫을 했죠. 또한 화석연료의 사용은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 여러 환경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기 시작했고 이를 배경으로 재생에너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개최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의 구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30%를 감당, 관련 기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의 보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공급은 자원의 매장량과 지리적 위치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의 경우 단순히 평균 풍속이 빠른 것보다는 변동이 크지 않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편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바람의 속력이나 방향이 급변하는 지역은 터빈에 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연구에 따라 어느 지역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지는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에너지 수요가 많은데 반해 천연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대만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중국은 자원이 많은데 반해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아 자급자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태양광, 원자력, 풍력 등 모든 에너지에 투자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넓어 원자력 발전소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건설할 때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가능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주변에 위치하여 소음, 경관, 토지 사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태양광 발전기 등의 경우 설치에 따른 여러 문제, 예를 들자면 전기 요금 증가나 보조금 납부에 대한 거부감 또는 농지와 산지를 밀어야 할 가능성에 따라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 즉 RPS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화석연료 사용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여러 생명체나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점을 종합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를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을 배경으로 재생에너지가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은 자원의 매장량과 지리적 위치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주민들은 긍정적 입장과 더불어 반대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